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 때문에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다 돌아온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신랑은 저와 직장 동료였고 알고 지낸 시간이 10년 정도 되는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통하는 건 한순간이었고 알고 지낸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결혼까지도 금방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벌이가 비슷하다 보니 결혼할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없었고요. 신혼집도 거의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오래지 않아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이 느린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말을 아예 하지 못하는 장애아였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너무 귀한 아들이었는데 신랑과 시댁의 눈에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걸 갖고 저에게 따지듯이 묻기도 했어요. 너 사실 무슨 문제 있었던 거 아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님, 애가 왜 말을 못해? 우리 아들 봐. 키 크지? 몸 건강하지? 근데 넌... 제가 또래 여자들에 비해 덩치가 큰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시어머님의 그런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시댁과 다툼이 잦았어요. 신랑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항상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시누이도 아이를 낳았는데 시누이 아이는 여자아이이기도 하고 말도 참 예쁘게 잘하더라고요. 말을 하는 것도 확실히 빠르고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대놓고 시누이와 저를 비교하는데 그것도 역시 체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시누이는 굳이 따지자면 마른 편이었으니 제가 살이 쪄서 애가 저런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중에는 제가 살을 빼기도 했지만 그뿐이었죠. 이미 아이는 말을 못하는 아이로 낳아뒀으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요.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외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1년 정도 일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를 신랑의 손에만 맡기고 가려니 마음이 무겁기는 했지만 시어머니도 자주 와서 봐주신다고 하니 저도 출장을 갔어요. 신랑은 종종 아이의 사진과 함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아쿠아리움을 간 것, 아이를 데리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간 점 등등. 처음에는 제가 없어서 아이가 외롭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신랑이 잘 챙기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처음 2달은 일이 바빠서 한국에 가지 못했고 제가 3번째 달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공항에 아이와 아이 아빠가 마중을 나왔어요. 저희는 함께 식당에 들러 저녁을 먹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인테리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보, 집이 왜 이래? 아, 좀 답답해 보여서 좀 바꿔봤는데 어때? 어? 좀 당황스럽네. 침대 옆에 협탁은 내가 아끼던 거잖아. 그래도 물건은 다 그대로 넣어뒀어. 그건 그런데 이렇게 집을 바꿀 거면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줬어야지. 아, 미안해. 내가 이거 싸게 하느라 미리 말을 못했다. 원래 거의 흰색 톤이었던 집이 소파며 장롱이며 식탁까지 바뀌게 되면서 집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본 저희 아들은 어쩐지 저를 조금은 낯설어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는 가능한 함께 있는 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어요. 그 무렵이 마침 아이의 생일이라 갖고 싶은 게 없냐고 물으니 새를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출국을 하기 전에 친정엄마에게 부탁해서 새 한 마리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두고 다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신랑이랑은 자주 통화를 했었고요. 아이의 소식도 잘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보다 이틀 정도 빨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 케이크랑 이런저런 선물을 사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에는 아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 10시가 다 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신랑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나 집이지. 왜?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집인데. 신랑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잠깐 밖에 나왔다고 금방 집으로 들어갈 거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의 말을 듣고 알겠다며 기다렸고 아이는 오랜만에 본 저에게 안겨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방에 있는 앵무새 한 마리. 저는 망설이다. 안녕?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앵무새가 한 말은 흔히들 말하는 인사가 아니라 육두문자가 담긴 욕이었습니다. 전 화들짝 놀랐고 앵무새는 쉼없이 욕을 하다가 갑자기 여자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앵무새는 민정이, 자고 가. 그런 말 같은 걸 계속 반복했고 신랑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는 앵무새의 입을 마개로 막았습니다. 곧 신랑이 들어왔고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함께 야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말도 없이 어쩐 일이야? 그냥 좀 일찍 왔어. 말이라도 해줬으면 공항에 마중 갔을 텐데. 아니야, 서프라이즈 하고 싶어서 그랬지. 잘 지냈어? 하필 오늘 몰래 술 먹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딱 걸려버렸네. 나 원래는 저녁으로 안 나가. 알지? 알지. 얼른 좀 먹어. 고기 다 식겠다. 저는 앵무새가 한 말이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신랑에게 바로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앵무새의 입마개를 풀었고 욕을 하는 중에 그 대상이 저희 아이인 걸 알고는 옷 여기저기를 들춰보니 거의 다 빠져가는 먹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앵무새는 여자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신랑의 휴대폰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었는데 저희 집 위에 올려져 있던 명함에 그 여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신랑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위치 추적 어플을 깔아두고 주말이면 늘 없어지던 신랑의 위치를 파악하고 뒤를 쫓았습니다. 참 정직한 저희 신랑은 모텔에서 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 사진들을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자주 드나드는 것 같아서 집안에 동물 관찰용 CCTV를 설치해 두었고요. 신랑에게도 이 사실은 말을 했어요. 다만 몇 개를 설치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가 마침 아이의 유치원 방학날이라 친정집에 가서 며칠 정도 머물렀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녹화된 영상에는 그 여자가 있었고 아들 방에 있던 앵무새의 입마개를 빼고 쪼이는 장면까지 다 녹화가 되었습니다. 앵무새는 한참을 그 여자를 쪼고 신랑을 쪼다가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여자는 도망가고 없는 상태였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걸로 충분했어요. 앵무새 너무 사납다. 얘 버리면 안 돼? 안 돼. 앵무새가 싫으면 싫은 사람이 나가야지. 뭐? 갑자기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그래, 내가 보기에 당신보다는 저 새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아무데나 똥오줌이나 싸는 저런 게 어디가 더 낫다는 거야. 쟤는 똥오줌만 아무데나 싸는데 당신은 뭐야? 애가 있는데 여자를 불러들여서 그러고 싶니? 뭐? 민지? 그 여자가 이거 가구 파는 거지? 아, 정말. 당신 호구짓 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집에 물건을 바꾸면 어떻게 해? 오해야. 그냥 가구 싸게 판다고 해서 만난 게 전부야. 아, 그래서 어제도 집에서 뒹군 거야? 저는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신랑은 아무 말도 없더니 갑자기 버럭하며 이게 다 말 못하는 아이를 낳은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으려니. 저는 그런 신랑을 무시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위자료로 저는 살고 있던 집을 받게 되었고 신랑이 그 여자에게 산 가구는 모두 척불로 시댁으로 보내버렸네요. 아들은 여전히 말을 못하지만 곁에서 제잘거려주는 앵무새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새가 없었으면 저는 적어도 출장을 간 동안 신랑이 아이를 학대하고 집에 여자까지 끌어들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댁도 적반하장으로 다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기만 한 건지. 제 입사한 회사 동료가 이미 회사에도 소문을 다 내놔서 신랑은 얼굴도 못 뜨고 다녀요. 그리고 그 바람을 앵무새한테 들킨 게 좀 웃기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과거는 잊고 저희 아이와 둘이 잘 살아볼 겁니다. 말 못해도 바른 아이로 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